안녕하세요. 원샷 원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167문제 중에서 3강으로 61번부터 90번까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자, 문제 61번. 다음 중 컴퓨터 CPU 내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제어 장치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장치들의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다. 예, 맞죠? 제어 장치니까 컨트롤,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명령 레지스트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트이다. 예, 맞습니다. 명령 레지스트는 현재 컴퓨터가 실행하고 있는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트예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앞으로 실행할 명령의 수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틀렸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면 현재 3번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4번을 해야 되겠죠. 이 4번의 번지를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명령 해독기는 명령 레이트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장치, 그러니까 명령어를 해독하는 장치라고 명령 레이트가 됩니다. 해독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주격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은, 자, 그러니까 주격장치 그림입니다. 메인 메모리 램 그림이 되겠죠. 있는데 램 용량이 4기가짜리인데 내가 설치해서 실행할 프로그램이 6기가짜리라면 프로그램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왜? 프로그램 내장 방식 실행되어져야 할 모든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안에 적재시켜 두고 차례로 하나씩 끄집어 내어서 실행하는데요. 램이 4기가인데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6기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이럴 때 보조기억장치, 주로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램과 마치 연결된 것처럼 사용해서 이 램의 주기억장치 공간의 확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상 메모리가 됩니다. 따라서 가상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기억장치, 그래서 가상 기억장치 또는 가상 메모리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다음 중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캐시 메모리,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란 말이 나오면 딱 다 캐시 메모리가 됩니다. 1번 맞겠네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 캐시 메모리는 SRAM입니다. SRAM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려요. 가상 메모리, 주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 기억된 정보의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접근하는 장치. 자, 여기에 해당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는 자료를 찾음에 있어서 주소에 의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지고 찾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주소에 의해서 찾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런 메모리를 연관 메모리라고 그래요. 이번에 요거는 이 내용은 연관 메모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이거 조금 전에도 나왔죠. 이것이 바로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들렸고, 버퍼 메모리 임시 기억장소입니다. 이 필름의 일종으로 전력 소모가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비휘발성 메모리다. 4번은 버퍼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라고 있죠. 플래시 메모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핸드폰에도 보면 이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속도 차이를 보완하는 것이 캐시 메모리입니다.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기억장치와 주변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속도 차이를 보완하는 것은 채널이 됩니다. 지금은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며, 중앙처리장치가 CPU입니다.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램의 종류 중 D램이 캐시 메모리로 이용된다. 자, 캐시 메모리로 이용되는 것은 D램이 아니라 SRAM입니다. SRAM이 캐시 메모리로 이용되고요. D램은 주기억장치입니다. 주기억장치에 사용이 되어요. 2번 틀렸네요. 3번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다. 3번은 이제 기억나시죠? 가상 메모리가 됩니다. 4번 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하여 실행할 경우에 사용된다. 3번, 4번 둘 다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캐시 메모리에 관련된 설명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5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네요. 자, 우리 플래시 메모리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에도 이 플래시 메모리가 있죠. 이 필름의 일종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참고로 비휘발성 메모리란 전원을 끄더라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비휘발성 메모리랍니다. 전력 소모가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요. 휴대전화라든지 USB 메모리에 널리 이용됩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겁니다. 첫 번째,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예, 맞습니다. 비휘발성 기억장치다. 예, 맞죠. 3번,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 틀렸죠? 블록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4번,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중앙처리장치와 CPU 사이에 위치하여, 이런 말 놓으면 딱 하나밖에 없죠.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은 캐시 메모리입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기억된 정보의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주기억장치에 접근하는 장치. 이것도 앞에서 나왔죠. 이거 연관 기억장치가 됩니다. 연관 기억장치. 다음 틀렸고, 3번 실제 메모리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보조 기억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다. 3번도 틀렸죠. 3번은 무엇이 될까요? 가상 기억장치가 되죠. 틀렸습니다. 4번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삭제 및 재기록하는 EEPROM의 일종으로, 예, 맞습니다. 참고로 EEPROM이 삭제할 때 일렉트로닉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삭제합니다. 맞고,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에 이용된다. 예,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는, 예전에는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도체 칩을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씁니다. 왜? 속도가 빠르고요. 발열도 작고 오류가 작습니다. 그런 것들 SSD라 그러죠. SSD 한번 보겠습니다. 자, SSD는 기계적 장치가 없는 반도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됩니다.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과 전력 소모가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는 아주 얍실하다 그럴까요? 아주 작죠? 작습니다. 예전엔 하드디스크 큰 거 장착해서 사용했는데 요즘은 반도체 칩을 쓰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8번. 자, 아래는 노트북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텔 코어 i5 8세대네요. 자, 이거 CPU에 대한 설명입니다. CPU니까 CPU를 다른 말로 프로세서, 처리기라 그러죠. 이 기억번은 프로세서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이거 틀렸네요. 두 번째, 인텔 HUD, 여기에 그래픽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림을 나타내는 거, 그래픽 카드를 말합니다. 자, 요거네요. 1번, 디스플레이 크기와 해상도를 여기에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것도 틀렸네요. 다음, 16기가 DDR 램. 자, 이거 메인 메모리죠. 주기억장치입니다. 주기억장치, 메모리, 요거는 주기억장치가 어딨나요? 저장 종류와 요거 말하는 거네요. 요거 되네요. 메모리 종류와 용량, 이렇게 되고요. 리얼, SSD, 보조기억장치, 조금 전에 보셨죠? SSD 256기가. 요거는 저장장치 종류와 용량.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SSD가 보조기억장치이며 이 보조기억장치, 저장장치 종류와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1번 인텔 코어 i8세대는 프로세서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이게는 인텔 HUD 그래픽스잖아요. 그림이잖아요. 그림은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 16기가 DDR 램, 주기억장치 말하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의 종류와 용량,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SSD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맞네요. 자, 다음 69번. 다음 중 주기억장치의 기억 용량 단위로 가장 큰 것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시험에 거의 100% 출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 용량의 단위는 킬로바이트, 제가 바이트는 뺐습니다.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가 되고요. 킬로바이트는 2의 10성 바이트, 메가는 2의 20성 바이트, 기가는 2의 30성, 2의 40성, 2의 50성. 그리고 이를 10번 곱하면 정확하게 1024입니다. 1024가 되는데요. 이것은 약 1000으로 봅니다. 1000으로 봐서 1000은 10의 3성이죠. 그래서 킬로가 10의 3성, 메가가 10의 6성, 기가가 10의 9성, 테라가 10의 12성. 이것도 기억하기 좋습니다. 10의 3, 6, 9, 30 증가되죠. 이렇게 기억하고, 참고로 메가바이트 2의 20성이란 말은 1024, 2의 10성, 요게 2의 10성입니다. 10성 곱하기 2의 10성, 1024 바이트가 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는 잘 안 쓰죠. 아무튼 요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페타가 없기 때문입니다. 70번. 1기가바이트는 몇 바이트가 되나? 자, 기가니까 킬로, 메가, 기가. 기가는 2의 30성 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1024가 몇 번 곱해지면 된다? 3번입니다. 따라서 1024 바이트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다음 중 컴퓨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등으로 표현된다. 1번 틀렸네요. 처리 속도가 아니라 킬로, 메가,
테라는 저장 용량이죠. 용량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속도란 말은 빠르기를 말하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속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기고, 가베이지 인, 가베이지 아웃, 쓰레기가 입력되면 쓰레기가 입력된다. 즉 입력이 나쁘면 출력도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는 입력 데이터가 옳지 않으면 출력 결과도 옳지 않다는 의미의 용어로 예 맞습니다. 가베이지 인 그러니까 쓰레기가 입력되면 인, 쓰레기 아웃, 가베이지 아웃의 약자다. 예 2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단번 호환성은 요목조목 여기에도 결과가 같고 저기에도 쓸 수 있는 거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데이터 값을 동일하게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컴퓨터에 사용되는 사무처리, 과학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있으며 그렇죠. 이러한 특징을 범용성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가능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키로, 메가, 기가, 테라는 처리 속도가 아니라 용량, 기억장치 용량 단위가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72번 다음 중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도 꼭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리 속도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요렇게 가면 갈수록 빠른 겁니다. 제일 늦고 제일 빠릅니다. 처리 속도가 10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성,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성,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성, 12성, 15성, 18성 이래 됩니다. 참고로 나노세컨드 한번 볼게요. 우리 나노기술 하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성이란 말은 1 다음에 0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즉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10억분의 1초가 걸린다는 의미가 되고 이 말을 거꾸로 말하게 되면 1초에 10억 개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이잖아요. 1초에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1000분의 1초가 걸리고 거꾸로 말하면 1초에 1000개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빠른 것부터 저는 느린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밀리. 자, 밀리. 우리 빠른 것부터 하니까 아토가 제일 빠르죠. 끝에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속도 중 단위로 가장 빠른 것은 느린 것부터 한번 볼게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것은 피코 세컨드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의 접근 속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컴퓨터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은 CPU입니다. CPU의 레지스터 그리고 두 번째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주기억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속도 차이 보완하는 게 뭐다?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두 번째가 캐시, 세 번째가 주기억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CPU가 제일 빠르고 CPU보다는 주기억장치가 조금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CPU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CPU보다는 속도가 조금 늦지만 주기억장치보다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가운데 위치해 가지고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캐시 메모리. 이 캐시 메모리는 D램으로 구성됐다 그랬습니까? SRAM으로 구성됐다 그랬어요. SRAM입니다. SRAM. 캐시 메모리는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기억장치가 D램입니다. D램으로 구성됐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답은 한번 볼까요? CPU, 캐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지금 하는 모든 문제들은 기출문제로서 시험에 문제은행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로 픽셀 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픽셀. 자, 화소라 그러죠. 픽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구입할 때 800만 화소,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픽셀이 됩니다. 800만 화소보다는 2000만 화소가 훨씬 비싸죠. 왜? 더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물이 또렷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도. 저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낀 상태에서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안경을 벗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안경을 벗었을 때 해상도가 낮다는 표현을 쓰고요. 안경을 썼을 때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해상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6번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채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채널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주격장치와 주변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속도 차이 보완하는 거. 그러니까 CPU와 주격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속도 차이 보완하는 것은 캐시, 주격장치와 주변장치, 입출력장치가 되겠죠.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채널입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변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넘겨받아 CPU 대신 입출력을 관리한다. 1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2번, 입출력 작업이 끝나면 CPU에게 인터럽터 신호를 보낸다. 삑삑 신호를 보냄으로써 입출력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 맞습니다. 3번, CPU와 틀렸죠? CPU와 주격장치 속도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은 캐시 메모리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3번이 맞으려면 주격장치와 주변장치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는 게 채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채널에는 셀렉트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 셀렉트 채널은 입출력 장치의 속도가 고속인 장치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멀티플렉스 채널은 I/O 입출력 장치의 속도가 속도가 느린 것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77번. 주변 장치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가져오는 작업을 담당하는 장치로 주변 장치와 주격 장치 사이의 데이터, 주변 장치와 주격 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속도 차이를 보완하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채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8번. 컴퓨터의 롬에 기록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말하는 것.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말로 나오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휴대전화 있잖아요. 휴대전화 가끔 가다가 업데이트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게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바로 이 EEPROM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면 그 롬에 다시 재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오류라든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펌웨어라 그래요. 펌웨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 즉 반도체 칩 장치 안에 반도체 칩은 하드웨어, 그리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인데 이 반도체 칩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펌웨어. 이 펌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거 세탁기 있죠. 세탁기도 울 코스, 그 다음에 뭐 면 코스 이런 거 있잖아요. 밥솥도 있죠. 죽 코스 아니면 된밥 코스 이런 게 있으면 누룽지 코스 이런 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싹 다 그 반도체 칩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것들 펌웨어랍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펌웨어 다시 한번 볼게요. 하드웨어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쳐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읽기 쓰기가 가능한 플래시 롬에 저장되기 때문에 내용을 쉽게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79번. 다음 중 USB 인터페이스, USB 메모리를 말합니다. 휴대용 있죠? 휴대용 저장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USB 포트는 직렬 포트입니다. 직렬이 병렬보다는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습니다. 병렬이 있는데요. USB는 직렬 포트를 사용해요. 직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직렬보다는 병렬이 훨씬 속도가 빨라요. 요놈은 속도가 빠르고 직렬은 속도가 늦습니다. 대신에 요건 돈이 싸요. 요거는 비싸겠죠. 아무튼 우리가 보면 싸면서 좋은 거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세상에 없죠. 뭐 차를 예를 들더라도 뭐 300만 원짜리면서 BMW 그런 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건 있어요. 300만 원짜리 치고는 좋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3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짜리보다 좋은 게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론 뭐 사기성이 있다는 거 이런 건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1번 아무튼 맞습니다. 두 번째 USB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당 최대 127개까지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USB 포트는 127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왜 127개냐면 2의 8승입니다. 이를 8번 곱하면 256이 되는데 2의 7승입니다. 죄송합니다. 2의 7승입니다. 2의 7승은 128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개는 자기가 써요. 그래서 빼기 1하면 127. 예, 맞습니다. 3번 핫 플러그인과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그렇죠. 플러그 앤 플레이 꽂기만 하면 해당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 맞네요. 커넥터, USB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USB 3.0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3.0은 파란색이 되고요. 2.0은 까만색이죠. 파란색이 아닙니다. 검정, 까만색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USB 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네요. 첫 번째, 한 번에 8비트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병렬이 아니죠. 무엇이라 그랬다? 직렬입니다. 그러니까 병렬과 직렬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로가 1차선, 차선이 일방통행으로 된 거 있죠. 이게 직렬입니다. 그리고 병렬은 8차선입니다. 차선이 이렇게 10개 있어요. 어떤 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8차선짜리가 빠르죠. 이게 병렬이고요. USB 포트는 직렬을 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기술적으로 주변 장치를 최대 127개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컴퓨터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장치를 연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됩니다. 예전의 직렬, 병렬, PS2 포트 등을 대체한 범용 포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죠. USB는 직렬 포트가 됩니다. 병렬이 아니단 말이죠.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1번. 핸드폰, PDA, 노트북과 같은 휴대 가능한 장치들 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이네요. 근거리 무선 통신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선 통신이 되고요. 이 근거리 무선 통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 왜? 휴대전화에 있는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거. 그때 놓으잖아요. 블루투스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PDA는 여러분들 잘 안 보셨죠? 핸드폰은 있고요. 노트북 뭐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82번. 영상과 음량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로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량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을 HDMI라 그럽니다. 자, 요거는 하나 외우시는 길밖에 없네요. 하나 외우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DVI 있죠? DVI 이런 그림입니다. LCD 모니터를 위한 고화질 디지털 인터페이스. 이 그림이 HDMI가 아니고 이는 DVI 그림인데요. 혹시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아무튼 영상과 음량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정송하는 것은 HDMI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다음 중 근거리에 놓여있는 정보통신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쌍방향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무선이고 근거리네요. 우리 이어폰 있죠? 블루투스 이어폰.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4번입니다. 다음 중 정전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는, 이것이 바로 UPS가 됩니다. UPS는 정전 시 일정 시간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UPS가 돼요. 특히 이 UPS가 필요한 것은 병원 수술하는데 어때요? 지금 수술 막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병원에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못하죠. 이게 수술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때요? 죽으면서도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이럴 때 정전이 되더라도 한 30분이나 10분 정도 전원이 공급이 된다면 수술을 하던 거 중지하고 봉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전원이 들어왔을 때 계속 하면 되겠죠. 이럴 때 사용되는 거 UPS. 또는 은행 본점에 가면은, 각 은행들 본점에 가면은 대형 컴퓨터가 있겠죠. 자, 본점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사고에 의해서. 그러면 본점에 있는 컴퓨터가 못 쓰게 되잖아요. 이래 되면 각 지점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럴 때 일정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게 바로 UPS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AVR은 이겁니다. 항상 일정한 출력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가 220V 써요. 플러스로 110V, 그리고 마이너스로도 110V, 이래서 220V인데요. 이 전기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개 같은 것을 맞으면 갑자기 이게 높아지게 되거나 갑자기 낮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가전제품, 전자기기들이 파손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를 항상 110 플러스 110V, 마이너스 110V로 유지되게끔 이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AVR 장치가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마 이 파티션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가게 같은 데 가면 큰 방을 이렇게 딱 칸을 잘라 가지고 걷었다가 단체 손님 오면 걷어서 여러 사람 앉을 수 있고, 그리고 단체 손님이 없을 때는 칸을 이렇게 나누었다가 다시 펴가지고 여기 테이블 이렇게 쓰잖아요. 실제로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디스크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데 이것들 C 드라이버 하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요거 일정 부분을 C와 D로 나누어서 여기는 윈도우를 설치하고 여기는 리눅스라든지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는 D에 백업을 받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우리 공책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책이 있는데 두꺼운 공책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일정 부분 요만큼은 국어 쓰고 요만큼은 영어로 쓰는 거,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었다. 하드디스크를 나눈 거 파티션이라 한다는 겁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파티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 영역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특정 데이터만 별도로 보관할 드라이브를 확보할 목적으로 나누게 되고요.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D 드라이브에는 리눅스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파티션 설정 후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는 꼭 포맷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8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다. 예, 1번 맞습니다. 파티션을 나눈 후에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맷을 해야 됩니다. 예, 2번도 맞네요. 3번. 하나의 하드디스크 내에 모든 파티션에는 동일한 운영체제만 설치할 수 있다.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어서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하고요. D 드라이브에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하나의 파티션에는 한 가지 파일 시스템만을 설치할 수 있다. 포맷할 때 파일 시스템을 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다음 중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할 경우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디스크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럴 때 해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즈 기능이나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하든지, 두 번째, 휴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든지, 디스크 정리를 수행하든지, 임시 인터넷 파일,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 등의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파일을 백업한 다음, 백업이란 말은 사고에 대비해서 원본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두는 작업입니다. 보관해 두고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답은 1번이네요. USB는 보조기억 장치가 맞기는 맞지만 하드디스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장치죠. 하드디스크는 컴퓨터 본체에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휴통의 파일을 휴통을 비워버리면 되겠죠. 디스크 정리를 수행하면 됩니다. 윈도우즈 기능 제거. 자, 윈도우즈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즈 안에 그림판이라든지 메모장이라든지 우리 잘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디스크 공간을 늘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7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하여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쉐어웨어와 트라이얼 버전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맛보기,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왜 우리 맛보기 주는 거 있잖아요. 시식코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쉐어웨어와 트라이얼 버전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쉐어웨어는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기능 몇 개만 못 사용합니다. 하든지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커말 실기 프로그램인데요. 커말 2016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분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공짜로 써요. 단 한 달간. 그리고 마음에 들면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되겠죠. 그런 거 트라이얼 버전입니다. 일부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맛보기인데요. 이 둘 다 맛보기인데 쉐어웨어와 트라이얼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쉐어웨어는 많은 기능 중에서 몇 개만 못 쓰게 하는 거, 한 대여섯 개만 사용 못하게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트라이얼 버전은 반대요. 몇 개만 쓸 수 있고 다 못 쓰게 제한을 두는 거.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프리웨어, 프리니까 자유죠. 무료로 사용 또는 배포가 가능한 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프리웨어 보겠습니다. 개인입니다. 알약, 알집. 개인은 집에서 쓰는 거 알약이라든지 알집이라는 거 무료입니다. 물론 기업에서는 돈을 내야 됩니다. 기업은 돈을 내고 개인은 무료로 쓰는 거. 이게 프리웨어가 되고요. 공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공개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이것들을 고치면 좋겠네 해서 본인이 고쳐서 재배포도 가능한 게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요 내용 알아주시고, 자, 관련하여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쉐어웨어입니다. 첫 번째,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이라 그래요. 상용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다. 딱 맞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다. 이는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3번은 공개 소프트웨어. 4번, 배포 이전.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 버전. 요놈은 베타 버전이 됩니다. 베타 버전. 자, 베타 버전은 다음에 놓으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88번입니다. 다음 중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맞는 것은? 자, 먼저 알파 버전입니다.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요거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알파 버전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모여서 테스트하는 거 알파 테스터라 그래요. 우리 알파, 베타, 감마잖아요.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입니다. 주로 개발자들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베타 버전입니다.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게 베타 버전.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게 데모 버전. 패치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수정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하는 거. 번들 공짜로 끼워주는 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제공하는 게 번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객들에게 평가를 수행하네요. 일반인들이 평가를 하는 거. 뭐가 되겠다? 베타 버전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있으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동작에 이 틀렸어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진 않아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좋단 말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이번에 틀렸네요. 3번,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예, 맞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메모장이라든지 그림판, 계산기 등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왜? 동작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자, 3강 90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참고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작성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린터 언어가 있는데요. 컴파일러 언어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지만 인터프린터 언어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속도는 컴파일러 언어가 빠르고요. 당연히 인터프린터와 컴파일러 언어는 반대입니다. 하나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되고, 그리고 컴파일러 언어는 속도가 빠릅니다. 번역 속도는 늦어요. 반대니까 어떻게 된다?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 안 된다. 속도는 느리고 그리고 빠르고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포트란, 그리고 코볼 C, 알골 등이 있고요. 포트란, 코볼 C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프린트 언어로는 베이직, 리스, APL, 스노볼 이런 게 있는데요. 특히 리습 있죠. 리습 이것은 인공지능 언어, 왜 우리 챗 GPT 이런 것들에 사용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C 있습니다. 유닉스 아니에요. 유닉스, 그리고 제닉스, 그리고 리눅스 이런 거는 다 운영체제, 윈도우 같은 겁니다. 윈도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 그리고 리습, 코볼 이런 것들입니다. 유닉스는 운영체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겠다? 2번 유닉스가 되겠네요. 자, 이름으로써 3강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